안녕하십니까, 박지만입니다. 지난 시간 포스트 코로나와 토론토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급하게 오늘 이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 토론토 부동산, 이 영상 안 보시면 낭패 봅니다. 영상 제목이 참 형편없죠. 제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럴 만한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부동산 관련 통계 수치를 보시면서 꼭 이해하시고 보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목만 보시면 기사 내용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고 가끔은 기사나 인터뷰 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나온 Financial Post 5월 15일자 인터뷰 영상을 포함한 이 기사 첫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보시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토론토 콘도 미디언 프라이스 중앙값이 65,000불 떨어졌네. 그리고 2달 안에 더 떨어질 거래 라고 걱정하시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고하시죠. 전에 들은 친구분들도 또 친구에게 전하고 전달되다 보면 나중에는 좀 비약을 하자면요. 집값이 전부 65,000불씩 떨어졌나 봐. 우리 집이 65만 불 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럼 10% 떨어졌네. 58만 5천 불인가 봐 이제. 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에 링크된 비디오의 인터뷰를 보시기 전에 먼저 기자님이 써놓으신 글을 보실게요. 특별한 전망을 직접 이야기한 부분은 없는데 부동산 통계 수치, 특히 미디언 프라이스 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비디오를 보시면 어느 경제학자가 부동산 전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5에서 10% 상승할 것이고 당분간은 매년 그 정도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제목은 뭐죠? 낚시인가요? 다시 한번 제목 보실게요. 토론토 콘도 미디언 프라이스 떨어졌다. 이 부분은 팩트 맞습니다. 그리고 2달 안에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나름 합리적인 전망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이낸셜 포스트라는 나름 공신력 있는 신문사에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하시면은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시킬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misleading, 오도하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엔 이런 기사 제목 보고 어그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어그로라는 단어의 뜻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이 계셨을까봐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의 제목을 어그로하게 안 보면 낭패 본다라고 붙여본 겁니다. 장난쳐서 죄송하지만 깜찍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미디언 프라이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제 부동산 마켓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런데 도저히 지루하지 않게 설명드릴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자면 집이 5개가 팔렸는데 가격 순서대로 나열해서 50만 불, 60만 불, 70만 불, 80만 불, 그리고 500만 불 이렇게 팔렸다면 그 나열된 가치들 중에 가장 중간 위치에 있는 70만 불, 이게 미디언 프라이스예요. 평균 가격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152만 불입니다. 미디언 프라이스 70만 불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숫자가 있으면 평균 가격보다 미디언 프라이스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 분석할 때 미디언 프라이스를 쓰는 건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미디언 프라이스도 부동산 마켓을 이해하고 바이어나 셀러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는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버리지 프라이스나 미디언 프라이스가 좋은 수치가 아닐 수도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극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세계 부동산 거품 심각 이 정도만 나오지 세계 부동산 지수 5.7% 상승 이런 기사는 좀처럼 보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집값이랑 세계 부동산 지수랑은 커버하는 범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거리가 너무 멀죠. 좀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나는 뉴마켓 타운하우스를 구입할까 아니면 그 돈으로 노스욕에 투베드 콘도를 살까 앞으로 가격은 뭐가 더 잘 오를까 고민을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주택 평균 거래 가격 통계 같은 게 저한테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 포인트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통계 수치를 보려면 훨씬 더 아주 많이 세분화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분화해서 봐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상 토론토시만 해도
토론토 및 이스트욕, 노스욕, 스카르보로, 이토비코 등으로 각각 나눠지고 그 가격 변동 폭의 차이가 꽤 납니다. 노스욕 안에서도 영스트리트 동쪽과 서쪽의 가격 변동폭이 서로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하우스 가격은 떨어지는데 콘도 가격은 오를 때가 있고, 콘도만 봐도 원베드 가격은 오르는데 투베드 가격은 떨어질 때가 있고, 하우스도 작은 타운하우스가 큰 집들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지금 토론토 콘도의 미디안 프라이스가 떨어진 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몰기지 규제와 사람들 불안한 심리 등의 이유로 가격대가 비교적 낮게 형성된 콘도들의 거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통계 수치를 떨어뜨린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비교적 작은 콘도들이 6만 5천 불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실 주택들, 투베드 이상 콘도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 가격보다는 아직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다시 활기를 조금씩 찾기 시작한 지역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부동산 가격 그래프에서 V자형 반등 곡선으로 가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러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의 주제는 토론토 부동산 아직 튼튼하다 문제없다가 아니고요. 부동산 통계 수치 올바르게 이해하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부동산 관련 이런 토픽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른 주제들은 커머셜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미래, 주거용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랜로드와 테넌트가 꼭 아셔야 하는데 의외로 많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몇 가지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이것도 실제로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